안녕하십니까, 폴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얘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톡톡톡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제를 딱 정하지도 않았어요. 딱 한번 주제를 얘기하자면 저의 근황, 보험을 했던 일, 그리고 돈이 없는 삶을 살았던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특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런 주저리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해보려고 해요. 저는 이야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다행히도 제 얘기를 들어주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디 가서 얘기하면은 아시죠? 저희 나이 때는 나 오늘 얘기 좀 할게 그러면 밥값 다 사고서 얘기해야 되는 거 돈 내고 얘기해야 되는 나이긴 한데, 그래서 오늘 특별하지 않은 삶에 대해서 얘기하러 왔기 때문에 되게 섹시한 특별한 복장을 입고 한번 왔습니다. 어디 지금 아직 입을 때가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 하나만 봐도 제가 직업을 한 10개 넘게 옮겼었고, 지금 이제 그 이후에 지금 몇 단계를 더해서 지금 한 14개 정도의 직업을 경험해 본 것 같아요. 저 혼자만 살았어도 이렇게 많은 일들을 이렇게 많이 경험을 했고, 제가 다녔던 그 회사 하나하나를 지금 쭉 떠올려 보면 무슨 미용 TV 회사도 다녔었고요, 주방용품 수입 회사도 다녔었고요, 그다음에 방송국에 가서 컴퓨터나 모니터를 설치해 주는 회사를 다녀서 KBS 방송국도 좀 드나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단추를 만드는 제조회사도 다녔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다이어트랑 피부샵을 운영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유아용품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 다 다녔었고요. 유기농 회사도 좀 잠깐 한 2년 넘게 다녔었어갖고, 온갖 자연과 건강과 그 생물들이 만들어지고 동물들이 어떻게 자라나고 달걀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공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또 막 그런 일도 있었어요. 알바도 되게 많은 걸 했는데, 물론 알바를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닌데, 종류를 좀 다양하게 했다면, 그 중에 좀 생각나는 거는, 되게 고급, 비싼 어린이 유치원에, 알바 선생님을 했었어요. 거기 이제 메인 선생님들은 다 영어만 하고, 그 다음에 진짜 외국인 선생님 있고, 이제 보조교사가 있는데, 제가 이제 보조교사였거든요. 친구가 거기 좀 메인 선생님이어서, 제가 돈을 못 벌 때 이제 알바를 했었는데, 그때 기억도 많이 생각이 나요. 그때 기억을 생각하면서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가끔가다 아이한테 그런 말을 하거든요. 태연이가 그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와 너무 힘들어, 공부하기 싫어, 학교 가기 싫어, 너무 힘들어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야 진짜 지금이 제일 좋을 때인데, 진짜 우리가 옛날에 들었던 말, 특히 이때는 초등학교 때는 진짜 좋을 때, 왜냐면 저는 애한테 공부하라는 얘기를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좀 있으면 할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를 간다거나 중학교가 고학년에서 좀 만약에 성적표가 이제 개판이 돼서 왔어. 그러면 어떻게 제가 아무리 자유롭게 키우려 해도 어떻게 제가 한숨이 안 나오고 애한테 말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그때 잔소리 할 수 있겠죠. 그럼 그때부터 싸움 시작, 얘는 그리고 더 고난도의 학습에 지쳐갈 테고 막 힘들고, 우리도 다 그런 세월을 벼터왔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막 싸우면서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왜 얼굴 루팡이라는 것도 있고, 그냥 편하게 그냥 대충 살아도 됐을 텐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애써왔냐. 그 애써온 그 목표 지점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산 거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다시 돌아갈래? 그러면 저는 어떠한 시점으로도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좀 겸손하지 못한 말씀일 수는 있지만, 정말 그 매 순간 한순간을 진짜 치열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놀기도 너무 열심히 놀아서 논 거에 대한 후회도 없고, 일도 너무 빡시게 하고 그래가지고 공부 빼놓고는. 그래서 진짜 중고등학교 때는 또 그거 알죠? 공부를 또 빡시게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쫓아오는 엄습감? 아니 뭐랄까, 공부를 안 한 죄책감? 고등학교 대학교라는 관문이 있으니까 또 그런 거에 주눌려서 막 고통스러웠잖아요. 우리 공부를 잘하면 잘한 대로 고통스럽고, 공부를 또 못하면 못하는 대로 고통스럽거든요. 아예 하나도 공부를 못해. 그러면 차라리 지금 LG 음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고통스러웠다면 어떠한 그 시절로도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좀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아이한테 야 지금 제일 행복할 때고 어떡하면 좋니 우리 이쁜 아기 나중에 진짜 힘든 일이 많을 텐데 그러면서 제가 문득 생각했어요. 야 우리 어떻게 살았지? 이렇게 힘들고 진짜 매일 전쟁터 같고 오죽하면 제가 생존 노하우라는 그런 채널을 운영하면서 난 진짜 회사 다니면서 정말 이 전쟁터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저희 회사가 1위 기업이라서 그럴 수도 있었어요. 너무 그 경쟁사회에서 계속 그걸 지켜나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진짜 전쟁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전쟁에 비하면 뭐 비할 때도 아니지만 죽고 나라라는 얘기니까. 근데 그래 그렇게 힘들고 막 진짜 막 생각하면은 막 뭐 진짜 전쟁처럼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지? 갑자기 그 생각이 번뜩 드는 거야.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살았지? 딱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인생은 힘들어 이 생각만 해봤지 인생은 너무 기뻐 이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그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그 행복한 지점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예를 들면 막 일하다가 사다리를 타서 뭐 붕어빵을 하나 사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점심시간에 뭐 맛집을 찾아냈어.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먹는 그 맛있는 맛. 그걸 끝나고 나서 정말 그 향기 좋은 커피.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 커피를 좋아하는지 커피가 진짜 그게 무슨 요물인지 모르겠지만 커피 향만 맡으면 그렇게 좋아. 맛있는 커피를 식후 딱 한 잔 먹는 그런 기쁨이라든지 아니면은 되게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이게 마음이 맞았어 우리가. 그래갖고 막 이 사람에 대해서 욕을 막 헐나게 해. 막 보통은 상사가 많죠. 막 이럴 때의 기쁨이라든지 저녁에 노동식이라고 하는데 일이 다 끝나고 지치고 힘든데 집에 들어가기 전에 친구들 만나서 지글지글 익는 삼겹살 주면서 소주 한 잔 딱 마신다든지 이런 소소한 기쁨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월화수목 금토일 월화드라마 수목드라마 금토일 드라마가 있어서 또 너무 잘 써. 요즘에 우리나라 작가들 너무 잘 써. 막 그거에 막 깊이 빠져서 막 행복했다가 막 놀랬다가 막 무서웠다가 막 저 범인은 누구인가 막 찾다가 막 이런 기쁨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뭐 사랑이라는 거를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됐지만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을 때 그 애틋한 요즘에 이제 그런 거 모르는데 넷플릭스에서 돌싱즈를 보면서 시즌 6에 제가 완전히 꽂혔거든요. 거기서 혹시 희영이라는 남자분 아세요? 제가 그 진영님하고 희영님 보면서 이 남자 너무 괜찮다. 되게 묵묵하고 막 들이대지도 않고 너무 느끼하지도 않고 너무 막 까불대지도 않으면서 그냥 뭐 팔짱 끼고 뭐 그냥 일을 참 열심히 하다가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혼은 했다고는 하지만 그 여자를 대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너무 오랜만에 이게 실제 실화잖아요. 이제 드라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혼자 설레기도 하고 막 그리고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일 힘들었던 때가 막 너무 많이 생각나는데 일이 힘들었을 때는 그만큼 찾아오는 성과나 보람 때문에 그 성취감이나 인정욕구에 막 취하기도 해봤었고 특히 어린이집에서 일했을 때 어린이집들이 진짜 힘들다고 하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때 한쪽 팔을 다쳐가지고 아직도 오른쪽 팔이 약간 아프거든요. 너무 애들이 귀여우니까 제가 그때 20대 때인데 걔네를 맨날 안아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그리고 애들이 뭐 밥만 먹으면 똥 싸러 간다 그러니까 그 맨날 점심 먹으면서 똥만 봤어요. 똥만 막 이런 생활을 했음에도 걔네는 진짜 웃음을 웃잖아요. 아이들은 거짓 웃음을 안 웃어요. 근데 애기들이 활짝 웃잖아요. 그러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고통이 씻은 듯이 사라지면서 너무 사랑스러워요. 저는 진짜 거기 떠날 때 오열을 했어요. 정말 너무 헤어지기 싫어서 오열을 했는데 이것도 다 지나가는 일이죠. 지금은 제가 많은 보수를 받는 일을 하다가 제가 그 엄청 열심히 무엇을 위해서 일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자유를 찾아서 일을 했어요. 제가 젊었을 때 너무 자유를 원했기 때문에 나는 이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거야. 이거 약간 끊었다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막
많은 돈을 벌다가 이제 왜 벌었냐면 내가 이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돼서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사장이나 대표가 허락을 하게 만들자라는 이상한 목표를 어렸을 때 세웠어요. 왜냐면 아이랑 함께 하고 싶은 시간이 저는 꼭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직업을 그만두고 아니라 내가 여기서 머리를 잘 써서 일을 해서 시간을 내 맘대로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만들어 놓고 애기랑 여행을 떠나고 다시 돌아와서 또 성과를 만들고, 그리고 구체적인 일들은 이제 내가 키워놓은 이 아이들한테 맡기고 이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저는 세웠어요.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일해서 사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출근도 아파서 그렇게 허락해 주신 면도 있지만, 제가 만약에 그런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다면 아마 그냥 퇴사를 종용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출근도 천천히 하고 퇴근도 일찍 와서 아이랑 갖는 시간을 많이 가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문 일을 하면서는 뭐 여행도 아이랑 호주로 여행을 갔다 오기도 하고, 지금은 새로운 꿈을 찾아서 퇴사를 해서 돈은 없지만 이제 최근에 또 일을 하나 찾았잖아요. 그래서 컨설팅 일을 제가 그토록 원했던 컨설팅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래서 뭐 큰 돈은 옛날처럼 큰 돈을 벌지 않지만 먹고 살 만한 돈을 벌면서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쓰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저한테는 그런 지금 아이의 그런 행복, 그 다음에 지금은 막 치열하게 살지는 않지만 그때는 돈이 너무 그래도 풍족해서 사람들한테 선물도 많이 사주고 술값도 많이 내고 밥도 많이 사줬지만 지금은 그런 건 해줄 수 없어서 너무 속상하지만 지금은 좀 얻어먹거나 뭐 더치페이라던가, 그리고 마음이 이만큼인데 선물도 막 해줄 수 없고 막 이런 어려운 마음은 있지만 조금 더 가정적인 여자로 바뀐 것 같아요. 그 전에 되게 외향적이고 외부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면 지금은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제일 소중하고 집안에 있는 시간도 행복하고, 그냥 이렇게 유튜브 촬영하고 뭐 책도 쓰고 뭐 그냥 밖에 그렇게 많이 예전보다는 조금 덜 나간다? 하지만 또 하나의 다른 잔잔한 행복을 얻고 있는 것 같아서, 특히 뭐 이제 전쟁처럼 안 사니까 그 부분도 너무 행복하고, 결국은 내가 원하던 꿈을 이뤘구나 하면서 살고. 얼마 전에 제가 보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지금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서 보험을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당연히 있죠. 저를 소개시켜서 이제 보험사로 이끄신 그 언니분도 이제 보험 설계사시니까요. 그 언니는 한 20년 좀 넘게 하셨는데, 저는 제가 보험을 많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돈도 좀 벌고 좀 알아보자. 보험회사 건물은 왜 이렇게 크고 좋은 것인가? 정말 어떠한 이득을 취하는 것인가? 그리고 도대체 내가 한 달에 70 얼마를 내고 있는 이 많은 보험들은 내가 잘 들어놨는가? 맨날 그냥 귀뚱으로 듣고서 뭐 있어야 된다니까 했지, 내가 과연 이게 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 시간 있을 때 이번에는 하나의 설계라고 생각하고 내 보험을 파보자. 내 보험을 잘 알자가 사실은 제일 큰 목표였었어요. 하지만 시험 보기에 급급했고 문제와 답을 찾기에 급급하고 시험에 붙는 거에 너무 급급하다 보니 제대로 된 공부는 하나도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양이 너무 방대해요. 너무 방대해.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험이 간단했대요. 근데 지금은 뭐 나라 법도 바뀌고 트렌드도 바뀌고 그 보험사마다의 상품도 다양해져서, 그리고 우리는 병도 다양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보험이 요즘에 뭐 강아지들 애견을 위한 보험까지 나올 정도니까 없던 치아보험도 생겼고 없던 종류의 보험도 생겨나고 옛날에 있던 보험도 유지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거는 너무 어려워. 그래가지고 제가 포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포기를 했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다녀봤잖아요. 회사를 다니면서 이 또한 우리가 약간 갖고 있는 그런 시선, 왜냐면은 영업에는 진짜 많은 종류의 영업이 있는데 저는 영업만 지금 전 영업맨이에요. 영업으로 시작을 했고 영업 관리를 시작해서 영업을 했고 제 영업은 중간에 저도 뭘 이렇게 돌리러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방송국에 들어가는 그 모니터 설치하는 회사였는데 방송국에만 들어가는 걸로는 부족하니 이제 전시회 같은 걸 할 때 우리 모니터를 설치하도록 영업을 해봐. 그래갖고 제가 그 명함이랑 가격 이 종이를 들고서 강남을 다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회사마다 안녕하세요. 뭐 이거 견적 한번 봐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뭐 명함이랑 딱 놓고서 뭐 나오고 막. 저는 그때 저희 그 사수가 저한테 그랬어요. 너 뭐 창피하지 않아? 너 뭐 그 영업하는 거 뭐 부끄럽지 않아? 아니요. 이거 어차피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해요. 저희 회사가 있으면 영업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들어오고 카드 영업자라 들어오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들도 들어오고 뭐 프린터기 같은 거 회사에서 쓰는 용품 하는 사람도 들어오는데 저는 언젠가는 내가 차를 살 거고 언젠가는 내가 카드가 꼭 필요할 테고 내가 언젠가는 보험도 필요하고 내가 프린터기도 만약에 견적이 좋으면 이 회사에 있는 제품을 이걸로 바꿀 수도 있어서 나는 그 직업에 대해서 되게 좀 긍정적이라기보다는 꼭 필요한 직업인데 누가 하냐고 누가 이거를 맞냐 뭐 이런 좀 그리 쉽지는 않은 직업인 건 알지만 선입견이 없었는데 이제 보험 뭐 이런 거는 아무래도 이제 뭐 딱 해야 되는 뭐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딱 매출 성과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보험 쪽은 좀 더 이게 그 능동적이고 좀 적극적으로 좀 푸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처음에 좀 절실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그 사정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더 주변 인물을 좀 찾아서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인식이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겪어본 바로는 생각보다 급여가 좋더라. 물론 열심히 하지만. 그리고 보험을 하시는 분들이 어찌저찌 하다 보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처음부터 보험이 꿈이야 이렇게 되신 분들은 적지만 어찌저찌 하다가 보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면서 굉장히 큰 보람을 얻고 근데 제가 아는 언니도 돈을 되게 많이 벌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생활을 잘 영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진짜 그런 분들한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 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맞벌이는 해야 되는데 시간을 좀 자유롭게 아이가 아프면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고 뭐 아이의 무슨 학교 뭐 그런 데 좀 갈 수 있고 그런 일을 원하면서 더 적든 많든 왜냐면 어느 달은 돈이 그러면 적을 수도 있고 어느 달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하다 보면 이 친구 성실하네 그럼 나는 이번에 보험이 필요하니까 이 친구한테 전화를 한번 해볼까 뭐 이 정도의 그런 영업 스킬만 갖고 있다면 이거는 막 돈을 막 엄청 많이 벌어야겠다는 욕심만 없으면 해볼 만한 직업이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그거를 경험해 본 것도 되게 좀 좋은 경험이었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해보려고 했으나 지금 제가 벌려놓은 일이 너무나 많고 제가 쓰러졌지 뭡니까? 너무 아파서 그래가지고 뻗었어요. 지금 벌려놓은 일도 너무 많고 사실 뭐 지금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뭐 잘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는데 좋아하는 일 해야죠. 그래서 좋아하는 일만 하기로 결정을 했고 네, 그 경험은 나중에 다시 한번 쌓아보자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왕 드리는 김에 하나가 있어요. 저 보험 안 해요. 저한테 연락하실 필요 없고요. 삼성화재에서 간병인 보험을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 걸 들 건데 요즘에는 이제 간병인 보험은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든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혼자 있게 되거나 하면 든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손해율이 많이 높아서 많이 없어지고 저희 아버지도 몇 달 전에 들려고 했는데 5만 원밖에 안 나온다고 해서 그냥 안 들었었는데 요번에 20만 원짜리가 근데 7만 원이에요 매달 내는 게. 근데 그건 금액은 조절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보험이 11월 달까지만 11월 중반인가 11월 달까지인가 이번 주까지만 있는다고 해서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아빠 간병인 보험을 들 건데 그게 삼성화재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다 뭐 저는 잘 아직 그렇게 신임이 큰 편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걸 보험을 들려고 다른 데다가 이제 요청을 드렸었는데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제 들 건데 혹시 주변에 그런 간병인 보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삼성화재에 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고 돈이 많을 때던 돈이 적을 때던 행복은 아무런 차이도 없다. 네, 결론은 그거. 오늘 너무 많이 말을 했죠. 네, 정말 더 행복하면 더 행복했지. 그리고 뭐
가치를 어디다 두냐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저는 원래 톡톡톡은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이 있는데, 행복의 가치는 그냥 내가 설정하면은 그 설정값에 있어서 그냥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한테 많이 쏘고 많이 베풀고 막 막 성공에 취해가지고 막 그 인정욕구를 막 느끼고 막 이럴 때 덜 행복했냐? 그것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힘들지만 행복했어요. 지금은 뭐 돈도 못 벌고 뭐 좋은 명품 가방도 못 사고 옷도 많이 못 사고 막 제한된 삶을 살고 뭐 소고기도 뭐 3번 먹을 거 뭐 1번도 못 먹고 뭐 이런다고 해서 불행하냐? 아니요. 그 외에도 먹을 게 너무 많고 소고기를 많이 먹었을 때 질렸을 때보다 지금 먹으면은 그 가치가 너무 맛있어. 한때 약간 질린 적이 있었거든요. 무슨 애들이 내가 돈을 쏜다고 하면 맨날 소고기 사달래. 그러니까 제가 먹기 싫어도 소고기를 먹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소고기를 사줄 능력도 없고 내가 혼자 사 먹을 능력도 없는데, 제가 이번에 회사 새로 출근을 했잖아요. 첫날 회식을 하는데 뭐 먹고 싶냐 내가 소고기라고 했어요. 근데 너무 맛있네.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가방도요. 맨날 사면은 그게 그거 같아요. 어쩌다가 돈을 모아서 나 이거 딱 하나만 가져야지 했을 때 그 가방의 그 기쁨. 물론 저에게 쇼핑이란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하나를 사도 열을 사도 다 기뻐요. 저 쇼핑을 좋아하니까요. 저는 옷을 좋아하고 액세서리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니까. 하지만 어쨌든 그 기쁨의 차이는 있는 거다. 뭐 행복도 어떤 상황에 놓이냐에 따라 때마다 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물밀 때처럼 들어올 때가 있어. 그럴 때는 막 행복하려 노력해도 좀 어려울 때가 있고, 그냥 평온할 때가 있는데 그냥 평온할 때가 행복한 것 같고, 행복한 일이 막 몰려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임신하고 애 낳았을 때가 딱 한 번 2014년도가 그랬을 때인데, 좀 그때는 전생에 제가 나라를 구했나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임신을 했는데 아무도 저를 안 건드리는 거예요. 임신했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임신했을 때 다 잘해주는 거예요. 하물며 사장님도 임신했다고 저를 안 건드리더라고요. 야, 쉬어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때 가장 행복했고, 뭐 출산의 기쁨도 있었고 아기를 본 행복도 있었고, 그 뒤 3년은 정말 슬픈 얘기는 오늘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얘기해서 여러분 뭐 빨리 돌려보시든지 중간에 끄시든지 죄송합니다. 돈 내야 되나요? 네, 요즘에는 말하고 싶으면 돈 내야 되는데 제가 제 채널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줄줄이 이제 겨울의 아이템과 패션과 또 쇼핑 하울 등등이 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생겼으니까 좀 더 재밌는 컨텐츠들 많이 생각해 볼게요. 항상 있어주시는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댓글로 소통 많이 해요. 그럼 이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